예, 최근 감사원 발표로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백신에 이물질이 나왔는데도 당시 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인 과거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장관이요,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정은경 전 청장님 지휘하에서 접종률 채우는 거에만 혈안이 된 거로 보이고요. 국민안전 뒷전에 놓으신 거 분명합니다. 책임 통감 안 하십니까? 이거 다 괜찮은 거였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코로나 위기 대응하면서 감사원이 지적 주신 것처럼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일 제조번호 1420만에 대해서 이물질이 없는 것 또한 불명하고 또 안전하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조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바이알의 어떤 신고된 바이알의 문제의 가능성. 장관님, 네. 자꾸 제조사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우리 그럼 제조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제조사 다 믿습니까?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의 서명호 의원의 질의까지 만나봤습니다. 제 옆에 정치부 성시원 차장 나와 있습니다. 성 차장, 정확히 네. 정은경 장관이 뭘 사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예. 백신 속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엄격하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과한 겁니다. 예.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인데요. 예. 3년 7개월간 백신에 엉뚱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물 신고가 접수된 게 1,285건입니다. 예. 그중에는 곰팡이나 머리카락 같은 물질도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질병청이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아서 접종이 중단되지 않았고요. 같은 제조 번호를 가진 백신 1,420만회 분이 계속 접종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근데 저 화면만 보면 네. 바로 직관적으로 딱 무슨 얘기인지는 와닿진 않아서, 그러니까 1,285개 정도가 뭔가 이물질이 나온 백신이었는데 그거와 비슷한 종류의 백신이 1,200만 회 정도 누군가에 접종이 됐다. 좀 더 1,420만회. 좀 더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쉽게 하나 지적해 드리면 예. 머리카락이나 곰팡이가 들어간 백신은 그럼 우리가 맞은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건데요. 같은 제조번호?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큰 와인 오크통에서 각 유리병에 담아서 와인을 제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통에서 나온 와인은 같은 제조 번호를 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원액에서 소분된 백신은 같은 제조 번호를 갖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 한 와인병에서 한 백신에서 뭔가가 발견돼 그 병은 안 먹고 버렸는데 그러니까 같은 통에서 나온 다른 와인은 유통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은경 장관의 설명도 같습니다. 당시 이물질이 발견된 개별 백신은 사용하지 않았고 폐기했다고 하고요. 예. 하지만 당시 제조사가 조사해 보니까 그 백신 원액 자체나 그 공정 문제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서 같은 제조 번호를 가진 다른 백신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정말 큰 우물에서 네. 이제 몇 개 뺀 거는 오염된 건 맞으니까 안 했는데 네. 나머지 또 동일한 거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관리 소홀에 사과를 했다. 맞습니다. 이물질 백신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물어보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과도한 공포를 경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별 현장의 문제였다면 또 문제가 반복될 수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백신 하나 버렸다고 또 안 들어갔으리란 확신이 없지 않느냐 했더니 예. 그 약물을 주사기로 옮길 때 또 실제 접종하기 전에 그 의사나 간호사들이 계속 확인하지 않냐. 이물질은 발견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당시 워낙 백신이 귀하니까 한 바이알, 그러니까 작은 병에 있는 약물을 병원에서 나눠서 이렇게 주사를 했는데 예. 요즘에는 거의 1인용으로 나와서 뭔가 이물이 섞일 가능성이 더 적은 상황이라고는 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정리하자면 전문가들이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관리를 엄격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아예 애초부터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관리 엄격하게 한 부분 그리고 후속 절차가 더 엄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 감사원도 그 부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정상 오염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 없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0.0001%라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겠죠. 그러니까 식약처에 신고해서 현장 조사까지 해서 작은 가능성까지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 이물 발견된 백신과 같은 제조 번호를 가진 백신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평균보다 높았다고도 했습니다. 예. 한 의료계 관계자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정말 백신 하나가 귀하던 시기였지 않냐. 예. 대응과 절차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이죠. 이물질 백신 논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정치부 성시원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17만 명이 넘었어요? 정확한 속보 들어왔습니까? 전해 주시죠. 아니 어제까지 갑자기 17만 명으로 다시 점프를 한 느낌이에요. 17만 1,452명. 그렇죠? 하루 새 7만여 명이 폭증한 거죠. 10만 명대, 9만 명대, 어제 9만 명대였는데 갑자기 지금 17만 명이 됐고 위중증 512명, 사망자 99명, 재택 치료자가 지금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2만 명.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상황이라 보십니까? 그런데 정부는 풍토병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을 안심시킬지 오히려 불안하게 할지 현재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정부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재는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 되겠습니다. 출구를 찾는 초입이다. 풍토병의 관리 초입이다. 자, 여야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락가락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전문가 의견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았는데요. 지금 사실 각자 도생을 하시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정작 내가 오미크론에 걸렸다 하더라도 해열제 잘 안 오고 예. 혼자 알아서 지금 자가진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가진단 키트도 값이 올랐고요. 그렇게 알아서 무정부적으로 하라고 하시면서 10시 은행 그런데 식당을 가지 말라? 영업시간 왜 계속 야행성으로만 오미크론을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문가 말을 지금이라도 들어달라. 아직은 안심할 단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서 이재명 후보의 마치 출구 전략과 함께 가는 듯한 모양새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윤기 의원. 일단은 그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방역 관련해서는요, 대부분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역 상황에 대해서 얼핏 들었는데요. 그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죠. 질병관리청에서는 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그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부처에서는 이건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공방이 굉장히 거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그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쪼일 부분은 쪼여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둘 다 방역은 완화를 조금 하되 그다음에 그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중증이나 위중증 관리는 또 특별하게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님, 제가 네.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 국민들의 불안감, 얼마 전 최근 7개월 아이가 영아가 말도 못하는 영아, 돌도 안 된 영아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을 찾으려고 했는데 몇 군데를 돌아다녀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타 지역으로 가다가 숨졌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해명은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료진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는 해명을 했는데, 병상이 부족하든 의료진이 부족하든 우리의 의료 공백인 거 아닙니까 이거?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정부의 해명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병상과 의료진 모두가 갖춰져 있어야 우리 국민들께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러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토병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미크론이 초기 단계 이런 식으로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전에 미리부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풍토병 전환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었다면 국민들께서 좀 덜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된 상황에서 이런 지금 대응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 늘어나는 거를 막지 못하니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풍토병 전환을 얘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공백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역당국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이 부족하다면 이분들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충원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어떤 안심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내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각자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청해부대에 파견됐던 장병들, 수많은 장병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는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 등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예 합참이 백신을 줄 계획조차 없었다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홈리스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40도 고열인데 타이레놀 2알. 이 가운데 장병들의 부모님들 가운데서 폭로가 나왔는데 열이 40도에 달하는데 타이레놀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의혹 영상으로부터 만나보시죠.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가 왜 나라 없는 부대처럼 방치가 됐는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청해부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퍼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84명, 역대 최대치. 지난 11일에서 17일 확진 사례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40%, 지금 1,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중대본에서는 이게 고점이 아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중대본. 이게 고점이 아니면은 2,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1,8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래로 지금이 대한민국 최대 위기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백신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하다가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해서 서둘러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지 한 주가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최대치를 갱신했어요. 이거 걱정입니다. 그렇죠.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우려를 전달한 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 그야말로 역대 해본 적이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경 청장도 만약에 이 사태를 지금 잡지 못하면 2,200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실상 잡히기보다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청도 고점이 아니다. 결국은 2,000명대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에서 지금 백신이 부족하고 백신을 1차 접종자가 30%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접종이 낮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변이 바이러스를 잡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수도권이 조금 주는가 했더니 결국은 비수도권이 다시 확대되는, 계속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확산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다음 주까지 수도권은 지금 이제 3일 이상이 금지돼 있죠. 그런데 결국은 확대 이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짧고 굵게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한 방역 조치를 짧게 한 2주간 해서 어떻게 잡아보자 했는데 결국 그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은 굵게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으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자영업자들의 어떤 시름, 힘듦, 고통이 더 계속 오래 갈 텐데 결국은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굉장히 방역 당국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